우리나라에서는 등록하고 나서 3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제 취소 심판 대상이 됩니다. 상표 출원해서 등록을 받으시면은 꼭 3년 이내에는 안녕하세요. 요즘 특허의 유능채 변리사입니다. 상표 등록증을 받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해 주는 대표님들이 적지 않은데요. 상표는 등록됐는데 막상 보호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대부분 상표 이름이 아니라 처음 상표 등록을 할 때 설정했던 권리 범위를 잘못 잡았기 때문인데요. 상표는 등록 자체보다 어디까지 보호되도록 설계되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표 출원 시 권리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왜 권리 범위가 좁은 게 문제가 되는지, 넓게 잡을 땐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의 권리 범위는 상표명과 지정상품 서비스의 조합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같은 이름의 상표라도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로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보호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상표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또 어떤 영역까지 독점할 수 있느냐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상표를 냈을 당시에 하고 있던 사업은 제대로 보호받지만 사업 확장과 동시에 관련 내용이 바뀌면서 보호가 이제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보통 이제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 오프라인 매장으로만 상표 등록하신 경우에는 상품 자체에 대한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서는 이제 상품 분류를 총 45개로 구분하는데요. 이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이제 구분되는 기준입니다. 이를 니스 분류 체계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은 35류 상품 분류에 해당이 됩니다. 도소매업에 관한 상품 분류인데요. 일종의 이제 간판 상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35를 해놓으시면은 이제 쇼핑몰이나 매장 이름에 대한 이제 권리를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OLIV영이나 ABC 마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게 이름인 거죠. 이런 게 이제 보통 35류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브랜드, 또 ABC 마트에서 판매하는 운동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제품 브랜드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이제 쉬우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35류만 가지고 이제 물건을 판매하시게 되면은 결국 간판에 대한 상표만 보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품의 브랜드에 대해서는 보호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3류와 또 운동화 25류에 대한 상표를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제품 브랜드와 이제 쇼핑몰 이름을 이제 동시에 갖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3류, 그다음에 운동화 25류, 그다음에 그 간판에 대한 상표 35류를 모두 이제 보유하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화장품 제조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나아가서는 카페업이나 이렇게까지 사업 확장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그에 따라서 폐업은 43류 이제 맞는 서비스업에 대한 상품류를 반드시 추가하셔서 권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크게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 있으시다면 하루라도 특허청에 먼저 접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요. 해당 분야는 아니지만 널리 알려진 상표 같은 경우는 해당 상표의 어떤 인지도를 이용한다라는 부정한 목적으로 취급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좀 이미 알려진 이름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을 미리 선점하는 게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으시고요. 거절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등록하고 나서 3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제 취소 심판 대상이 됩니다. 상표 출원해서 등록을 받으시면은 꼭 3년 이내에는 좀 상표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너무 문어발적으로 확장하시는 것만 아니시다면 3년이나 4년 정도 안에 사용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상표 출원을 걸어 놓으시는 게 사실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3가지 기준으로 설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사용 중인 핵심 사업 영역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1-2년 이내에 현실적으로 확장 가능성이 높은 영역,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브랜드 이미지상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영역, 이렇게 넓은 범위로 설계하되 반드시 설명 가능하게 구축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표를 중간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면 지정 상품을 줄이거나 오타를 정정하거나 이 정도로만 가능하시고요. 지정 상품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할 수는 아예 없습니다. 지정 상품 추가 등록 출원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결국 추가 등록하면은 후 출원으로 또 밀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에 출원했던 우선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 단계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출원을 진행하실 때 상품류나 상품명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상표라는 게 같은 이름이라도 업종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상표, 오인운동이 없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라도 업종이 다르면 다 각각 상표를 인정해 주는 게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내가 지금 상표 출원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 들여다 보셔야죠. 지금 내 상표가 어느 정도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다면 당장 추가적으로 상표 출원을 하시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확인하는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표는 등록이 됐느냐 보다는 내 사업을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처음 비용 조금 아끼려다 범위를 너무 좁게 잡으면 나중에 100% 후회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확장 방향까지 고려해서 권리 범위를 넓고 튼튼히 설계하는 것이 바로 상표 전략의 핵심입니다. 관련 고민 있으시면 댓글이나 상담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특허의 윤은채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